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혈전이 어떤 사람한테 많이 생길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원장님 어떻게 하면 혈전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혈전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혈전이 누구한테 생길지 그리고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기전은 100%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혈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혈전의 발생 확률은 줄일 수 있는데요. 혈전, 누구한테 생길지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100% 막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 생기는 확률 충분히 낮출 수 있고 어쩌면 혈전에 대한 공포나 불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혈전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정상적인 혈관이 있죠. 안쪽에 있는 벽도 깨끗하고 이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혈액도 투명하고 맑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혈관에 상처가 생깁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혈당이 달라붙고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벽이 점점점 두꺼워지고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에 또 우리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혈소판이 가서 응집이 되거든요. 혈소판은 피가 멈추게끔 도와주는 응집 역할을 하는데 상처가 생긴 부위에도 이 혈소판이 점점 겹겹이 붓기 시작하면서 혈관벽이 점점 더 피뜨기라고 그러죠. 그죠? 덕지덕지 붓기 시작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고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으로 인해서 까칠까칠해지고 상처가 났을 때 다 아무지 않은 상처 아시죠? 그런 상처처럼 계속해서 피가 새어 놓으면서도 그 다음에 염증이 계속 달라붙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약해지는 혈관벽에 상처를 내는 거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혈관벽에 동맥경화 딱딱하게 하면서 달라붙게 계속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 혈당과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있죠. LD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또 재료가 된 게 중성지방이나 우리가 먹는 동물성 지방들이죠. 그렇게 달라붙으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 이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도 맑고 투명하지 못하고 염증과 여러 가지 노폐물, 오염물질로 뒤덮여 있을 때 혈전은 생기기 쉽고 이 생긴 혈전은 혈관을 막기도 하고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 몸에 있는 취약한 부분을 막아버리면 색전, 엠볼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벽의 손상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혈전을 줄이려면 먼저 혈관의 직경을 20대 내경, 젊을 때의 내경으로 동그랗게 크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나 심장들이나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장기들은 산소와 영양소 그대로 다 요구하잖아요. 근데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은 점점 찐득찐득해집니다.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막으려면 아까 혈관의 직경을 좁게 하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이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자신의 수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크게 위험 요인이 없으신 분들 16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비만, 그 다음에 고령, 그 다음에 심장병, 심내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일어나신 분들은 자, 이것은 담당 주치의들이 잘 알고 계세요. 위험 요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00 이하로 유지하라고 그러고 최근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심장병이 이전에 걸린 분하고 똑같다고 보면서 70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간성동맥 질환을 앓았거나 여러 가지 심장 관련된 시술하신 분들은 70 이하까지도 낮추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건강검진에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시고 수치가 70, 100, 13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담당 주치의에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위험한 여러 가지 요인들, 흡연을 한다든지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그러면 언어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약물 복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약은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필요하면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혈관이 딱딱해지면 자, 혈관이 이렇게 유연하게 고무처럼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해지면 당연히 혈액이 흐르면서 혈압이 높아지면 손상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혈관 탄력 원칙이 중요합니다.
혈관을 고무처럼 유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혈관벽이 약해져 가지고 까리처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동맥류라고 그러죠. 동맥류 중에서 특히 대동맥에 이런 동맥류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내벽을 약하게 해서 동맥류처럼 한번 터지면 굉장히 치명적인 후유증을 낳게 하는 위험 요인은 뭘까요? 고혈압, 아까 망치처럼 때린다고 그랬죠. 흡연, 문제음주, 그 다음에 활성산소입니다. 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대부터 담배를 멀리 해야 됩니다.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다 이렇게 멀리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순간에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혈전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담배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음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혈압을 120에 80 이하로 유지하며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혈관 안에 혈당이 많고 콜레스테롤 쌓이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보상성으로. 자, 망치로 때리는 게 바로 높은 혈압이죠. 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혈압이 떨어지겠지만 혈압이 높다면 혈압 자체를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혈압이 높으면 주치의 상의해서 혈압약을 처방받는 게 필요하지만 120에 80 이하로 혈압을 낮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너무 낮으면 위험하다고 치는데 혈압이 낮아서 저혈압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점점 딱딱해질 때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에서는 또 혈압을 너무 낮추지 말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또 혈압을 너무 낮춰버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교감신경계를 줄이고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느리게 살기, 욕 들어 먹는 것을 무수하지 않기, 그리고 조금 천천히 살기 위해서 지하철 한 대 그냥 보내기,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차가 끼어들 수도 양보해주기, 한번 양보하기,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기 위해서는 10피 10칭, 하루에 10번 웃고 10번 칭찬하자. 심호흡 훈련,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5, 3, 5,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숨을 내쉬는 5, 3, 5 심호흡 훈련을 통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걱정과 분노와 불안이 많으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생각 중지 훈련.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가 자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자기 혼자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고 나면 별 것이 아니더라.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 스트레스는 자기 발전에 의한 자양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스트레스의 긍정적 재구성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싱겁게 드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짜게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국은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 치지 말고 드시고요. 젓가락으로 드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국물에 소금이 너무 많아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고요. 이 젓가락으로 드시다 보면 다이어트까지 절로 되기 때문에 내장지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이 맑고 투명해야 됩니다. 혈액의 점성 원칙인데요. 혈액이 찐득찐득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니까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접착제 발라서 자꾸 뜯어낸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에 점도를 낮추려면 탄수화물 섭취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2리터의 물,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놓을 정도까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고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하는 도움이 되도록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 섭취를 해주십시오. 혈액이 맑고 투명하게 유지되려면 계속의 순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땀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심호흡도 운동이 됩니다. 우리 배꼽이 등에 붙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말린 자세, 앞으로 말린 자세를 펴주는 효과도 있죠. 하루 10번 심호흡, 아까 535 심호흡 훈련하고 같이 결합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반드시 30분 이상은 땀나고 숨찬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운동 못한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내에서 하십시오.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 허벅지 운동을 하셔도 되고 제자리에서 뛰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많이 걸으려고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관은 너무 많은 자극도 좋지 않죠. 부정적인 자극은 당연히 좋지 않죠. 스트레스 받거나 교감신경이 너무 짠 음식 많이 먹거나 그런 거 좋지 않지만 긍정적인 자극이 없으면 위기에 취약해집니다. 혈관 역시 밀고 당김 속에서 단련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혈관은 온실 속의 난초처럼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은 혈관이죠. 건강한 혈관 자극의 대표 주자는 바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효과적으로 심장과 근육을 단련시키셔야 됩니다. 자신의 호흡을 의식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렸던 천천히 숨기피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앞에 영상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힘을 줄 때는 숨을 내쉬고 힘을 뺄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자기 호흡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숨기피 운동처럼 자신의 근육을 강화시키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도 부상을 피해야 됩니다. 피곤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부상도 생길 수 있지만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운동의 강도를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능력의 50에서 60% 정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혈전 예방에 좋은 음식과 식사를 좀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낸 책 저울 면역력에 보시면요, 250페이지에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슈퍼푸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식사의 기본 원칙이다.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식단을 짜야 한다. 현미나 보리가 들어간 밥으로 소식하고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빠지지 않는 식단을 짜고 후식으로 칼로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사과나 토마토 등의 약간의 과일을 먹는다면 훌륭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좀 추천한다면 폴리코사놀, 천연지방, 알코올 추출물이 있죠. 그리고 특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칼슘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의 대항마이죠. 우유와 멸치, 브로콜리, 무화과, 아몬드 등과 같이 천연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식단에 배치하시면 되고요. 홍삼도 일부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해조류로 알려진 스피루리나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양파, 현미, 보리 역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밥빵면 항상 적정하게 섭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자, 고구마, 바나나는 정제된 밀이나 살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혈당이 높거나 그렇다면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일 같은 경우에도 혈당 자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좋지만 당뇨 전 단계라든지 혈당이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혈당의 수치를 봐가면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관 음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또 식단, 어떻게 식사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 면역력의 254페이지를 보시면 혈관 건강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식단도 있다. 먼저 지주의 식단이죠. 지중해 연안 지역의 식단을 일컫는 것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저지방 유제품, 생선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버터 등 동물성 지방 대신 올리브유,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지방을 주로 사용하고 식물성 식품은 충분히 먹고 올리브유, 생선, 가금류, 유제품은 적당히 그리고 와인은 소량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시 식단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식사법인데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지방과 염분의 섭취는 줄여서 혈압 조절을 돕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식단에서는 공유 중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곡물, 그러니까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미, 잡곡밥, 통밀, 호밀 이런 것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고요. 채소군과 과일군에서는 간을 하지 않은 모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넉넉하게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특히 과일도 충분히 섭취하셔도 되지만 아까 제가 봤을 때 당뇨 전 단계나 너무 또 섭취가 과도하게 많다고 그랬을 때는 혈당을 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유제품은 저지방, 무지방 유제품 가운데 설탕이 없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등을 먹고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는 가급적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신의 단백질 섭취량, 근육량 등을 보면서 잘 조절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와 생선은 적당히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과류는 소금이 없는 땅콩, 호두, 잣,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을 적당히 섭취하고 식물성 기름, 마요네즈, 버터 등은 적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다이어트와 또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일맥상통하는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혈전을 예방하는 혈전의 확률을 줄이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뻔 핵심적인 요지는 그겁니다. 혈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좁아지고 혈액이 점점 진득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강해지다가 위기가 왔을 때 폭발적으로 혈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혈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신다면 혈전 예방 충분히 막고 예방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